블렌더 나비 애니메이션. 나비 애니메이션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만들 애니메이션의 내용은 나비 한 마리가 장미에 내려앉습니다. 잠시 후 다른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구애를 합니다. 두 마리의 나비가 마주보며 춤을 추듯 불다가 함께 날아간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애니메이션에 사용할 장미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블렌더를 하나 더 실행시키고 장미를 렌더링했던 파일을 열어줍니다. 이대로는 오브젝트들이 너무 많으므로 장미의 모든 오브젝트들을 하나로 합쳐주겠습니다. 그 전에 오브젝트들에 걸어준 모디파이어들을 어플라이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어야 하나로 합쳤을 때 각각의 오브젝트에 다르게 걸려있을 수 있는 모디파이어들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어 합쳐질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장미의 첫 번째 오브젝트, 즉 컵을 선택합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즈를 클릭한 후 서브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 판넬 헤더에서 작은 V자 아이콘을 클릭하고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모디파이어가 어플라이 되고 모디파이어 스택에서 모디파이어가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이너에 보면 컵 오브젝트 이름 뒤에 스패너 모양의 아이콘, 즉 모디파이어 아이콘도 지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장미의 두 번째 오브젝트, 즉 레이어 1 언더바 1을 선택합니다. 이 오브젝트는 모디파이어가 두 개 걸려 있습니다. 블렌더는 모디파이어 스택의 위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적용된 결과를 뷰포트에 보여주기 때문에 적용할 때도 반드시 위쪽에서부터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순서가 바뀌게 되면 적용한 후 뷰포트에서 보았던 것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가장 위쪽 모디파이어의 헤더에서 작은 V자 아이콘을 클릭하고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모디파이어가 어플라이 되고 모디파이어 스택에서 모디파이어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모디파이어도 모디파이어의 헤더에서 작은 V자 아이콘을 클릭하고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모디파이어가 어플라이 되고 모디파이어 스택에서 모디파이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이너에 보면 레이어 1 언더바 1 오브젝트 이름 뒤에 스패너 모양의 아이콘, 즉 모디파이어 아이콘도 지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웃라이너에서 오브젝트들을 차례로 클릭하면서 모디파이어들을 어플라이 해줍니다. 장미의 모든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장미의 모든 오브젝트들을 선택합니다. 3D 뷰포트 창에서 단축키 컨트롤 J를 눌러 합치게 합니다. 마지막에 선택된 오브젝트, 즉 액티브 오브젝트인 톤점 006으로 합쳐집니다. 이름을 로즈로 해줍니다. 단축키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아래쪽 스테터스 바에 보면 한 개 오브젝트가 카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비 파일이 열려있는 블렌더를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단축키 Shift C를 눌러 3D 커서를 좌표축 중심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오브젝트의 복사는 이 3D 커서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축키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기 합니다. 데이터량에 따라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웃라이너에 보면 로즈 오브젝트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미는 실제 사이즈에 맞춰져 있지만 나비는 그렇지 않아서 크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비의 크기를 맞추겠습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아마추어 오브젝트와 버터플라이 오브젝트의 눈 아이콘을 켜서 보이게 합니다. 아마추어 오브젝트와 버터플라이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단축키의 S를 누르고 크기를 줄여 장미와 크기를 맞춥니다. 장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단축키 Shift D를 사용하여 몇 송이 더 복사하여 원하는 위치에 배치합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장미 오브젝트의 눈 아이콘을 꺼서 숨기게 합니다. 나비의 아무 본이나 클릭해서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로 전환합니다. 루트 본을 클릭해서 선택한 후 우클릭하여 표시된 컨텍스트 메뉴에서 서브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두 개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하면 애니메이션을 위해 포즈를 잡을 때 루트 본인 글로벌 좌표에서 나비의 위치와 방향을 새로 생긴 루트.001은 루트 본의 로컬 좌표에서 나비의 위치와 방향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모델들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위한 키프레임들을 만들겠습니다. 포즈 모드로 전환합니다. 아래쪽에서 뷰포트 에리어와 타임라인 에리어의 경계 부분을 클릭하고 위로 올려 타임라인 에리어를 키워줍니다. 먼저 나비 날개의 움직임을 위한 키프레임을 만들겠습니다. 타임라인 헤더의 커런트 프레임 슬롯에 1을 입력하거나 타임라인의 1번 프레임을 클릭해서 선택해서 커런트 프레임을 1번 프레임으로 합니다. 정면 뷰로 합니다. 뷰포트 오른쪽 윗부분에서 나비 모양 아이콘 옆에 X를 클릭해서 X축 미러를 걸어줍니다. 나비의 날개 본드를 조절하여 날개를 위로 올린 모습을 만듭니다. 각 다리의 본드를 조절하여 안으로 모은 모습을 만듭니다. 측면 뷰로 합니다. 각 다리의 본드를 조절하여 뒤로 향하는 모습을 만듭니다. 루트 본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단축키 H를 눌러 숨기게 합니다. 단축키 A를 눌러 모두 선택한 후 단축키 I를 누르고 로케이션 앤 로테이션을 클릭해서 선택된 본들의 위치와 회전 상태를 1번 키프레임에 저장합니다. 1번 키프레임에 작은 다이아몬드 표시가 생겼습니다. 다이아몬드 표시는 키프레임이 설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타임라인 헤더의 커런트 프레임 슬롯에 5를 입력하거나 타임라인의 5번 프레임을 클릭해서 커런트 프레임을 5번 프레임으로 합니다. 정면 뷰로 합니다. 나비의 날개 본드를 조절하여 날개를 아래로 내린 모습을 만듭니다. 루트.001 본을 선택하고 단축키 G, Z로 위쪽으로 조금 올려줍니다. 단축키 A를 눌러 모두 선택한 후 단축키 I를 누르고 로케이션 앤 로테이션을 클릭해서 5번 키프레임에 저장합니다. 5번 키프레임에 작은 다이아몬드 표시가 생겼습니다. 타임라인 헤더의 커런트 프레임 슬롯에 11을 입력해서 커런트 프레임을 11번 프레임으로 합니다. 1번과 5번 키프레임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 컨트롤 C로 복사하고 단축키 컨트롤 V로 붙여넣습니다. 커런트 프레임 슬롯에 21을 입력해서 커런트 프레임을 21번 프레임으로 합니다. 1번부터 15번까지의 키프레임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 컨트롤 C로 복사하고 단축키 컨트롤 V로 붙여넣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복사된 프레임들을 다시 선택하면서 800프레임 정도까지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타임라인 헤더에서 커런트 프레임 슬롯에 1을 입력하거나 왼쪽 점프 투 엔드 버튼을 클릭해서 커런트 프레임을 1로 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 시켜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포즈 버튼을 클릭하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 중지합니다. 나비를 한 마리 더 만들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단축키 A를 눌러 모두 선택한 후 단축키 Shift D로 복사합니다. 아웃라이너에 보면 아마추어.001이라는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Shift H를 눌러 반전 숨기기에서 원본 나비를 숨겨줍니다. 단축키 S를 눌러
크기를 조금 줄여줍니다. 타임라인에 보면 원본 나비에서 복사된 키프레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원본 나비 때와 같이 잘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원본 나비와 날갯짓이 주기가 너무 잘 맞아서 어색해 보일 것입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을 조금 빠르게 해주겠습니다. 포즈 버튼을 누르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 애니메이션을 중지시킵니다. 커런트 프레임 슬롯에 이를 입력하거나 왼쪽 점프 투 엔드 버튼을 클릭해서 커런트 프레임을 1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타임라인 에리어에서 단축키 A를 눌러 모두 선택하고 단축키 S 0.9 엔터를 눌러 프레임들 간의 간격을 90%로 줄여줍니다. 아웃라이너에서 버터플라이 오브젝트의 눈 아이콘을 켜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원본 나비와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서로 다른 빠르기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즈 버튼을 눌러 중지시킵니다. 기본적인 날갯짓의 키프레임 설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나비의 위치에 대한 키프레임을 만들겠습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숨기게 했던 장미 오브젝트들의 눈 아이콘을 켜서 보이게 합니다. 먼저 원본 나비의 위치부터 잡겠습니다. 원본 나비의 아무 본이나 클릭해서 선택하고 포즈 모드로 전환합니다. 단축키 Alt, H를 눌러 숨겼던 루트본을 보이게 합니다. 루트본을 선택하고 단축키 Shift, H를 눌러 나머지 본들을 숨기게 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1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정면 뷰로 합니다. 단축키 G를 누르고 이동시켜 나비를 장미 위쪽 조금 떨어진 초기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윗면 뷰로 합니다. 단축키 R을 눌러 방향을 맞춰줍니다. 단축키 I를 누르고 로케이션 앤 로테이션을 선택해서 1번 키프레임에 루트본의 위치와 회전을 저장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61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앞서와 같이 윗면 뷰와 정면 뷰를 보면서 단축키 G와 단축키 R로 나비를 장미에 가깝게 이동시켜 두 번째 위치를 잡아줍니다. 단축키 I를 누르고 로케이션 앤 로테이션을 선택해서 61번 키프레임에 루트본의 위치와 회전을 저장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81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61번 프레임에 가장 위쪽 다이아몬드 표시를 클릭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 컨트롤 C로 복사하고 단축키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하면 61번 프레임부터 81번 프레임까지 나비의 위치가 변하지 않게 되고 마치 나비가 어느 꽃에 앉을지 고민하면서 잠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집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101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윗면 뷰와 정면 뷰를 보면서 단축키 G와 단축키 R로 나비를 장미 주변 다른 위치로 이동시켜 세 번째 위치를 잡아줍니다. 단축키 I를 누르고 로케이션 앤 로테이션을 선택해서 101번 키프레임에 루트본의 위치와 회전을 저장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121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101번 프레임에 가장 위쪽 다이아몬드 표시를 클릭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 컨트롤 C로 복사하고 단축키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비가 잠시 제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141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윗면 뷰와 정면 뷰를 보면서 나비를 원하는 장미 바로 위로 이동시켜 위치를 잡아줍니다. 단축키 I를 누르고 로케이션 앤 로테이션을 선택해서 141번 키프레임에 루트본의 위치와 회전을 저장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151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나비의 정면이 보이도록 뷰를 설정합니다. 모든 다리 본들을 선택한 후 단축키 Alt G,
단축키 Alt R을 눌러 원위치시켜 장미와 앉은 모습으로 해줍니다. 루티본을 선택하고 단축키 G, 단축키 R을 눌러 위치와 기울기를 조절해서 나비의 다리가 장미에 살짝 닿게 합니다. 이때 내비게이션 바에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를 클릭하고 인프론트의 체크를 잠시 해제해주면 다리와 장미의 위치를 조금 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포트 오른쪽 위에 나비 모양 아이콘의 X자를 클릭해서 X축 미러를 끄고 각 다리의 봄들을 조정해서 위치를 맞춰줍니다. 단축키 A를 눌러 모두 선택한 후 단축키 I를 누르고 로케이션 앤 로테이션을 선택해서 151번 키프레임에 모든 본의 위치와 회전을 저장합니다.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 판넬에서 인프론트를 다시 체크해줍니다. 모든 다리 본들을 선택해서 타임라인의 다리 본들에 대한 키프레임만 표시되게 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155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가장 위쪽 다이아몬드 표시를 클릭한 후 단축키 X를 누르고 딜리트 키 프레임스를 선택해서 삭제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161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151번 키 프레임에 가장 위쪽 다이아몬드 표시를 클릭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 컨트롤 C로 복사하고 단축키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하면 151번 키 프레임의 다리 모양이 161번 키 프레임까지 유지됩니다. 뷰포트 창에서 단축키 A를 눌러 모든 본을 선택해서 모든 본의 키프레임을 표시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205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161번 이후 프레임들의 가장 위쪽 다이아몬드 표시를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단축키 G로 205번 프레임으로 이동시킵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201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161번 키 프레임에 가장 위쪽 다이아몬드 표시를 클릭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 컨트롤 C로 복사하고 단축키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하면 161번 키 프레임의 모든 본의 모양이 201번 키 프레임까지 유지됩니다. 여기까지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아마추어 오브젝트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꺼줍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1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 플레이 시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포즈 버튼을 눌러 애니메이션을 중지시킵니다. 원본 나비는 잠시 이대로 두겠습니다. 이제 작은 나비의 키프레임을 설정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전환합니다. 작은 나비의 아무 본이나 클릭해서 선택하고 포즈 모드로 전환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203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작은 나비의 루트 본을 선택한 후 정면 뷰와 윗면 뷰를 보면서 단축키 G와 단축키 R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고 방향을 맞춥니다. 단축키 I를 누르고 로케이션 앤 로테이션을 선택해서 203번 키 프레임에 루트본의 위치와 회전을 저장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262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윗면뷰와 정면뷰를 보면서 작은 나비를 원본 나비에 가깝게 이동시켜 두 번째 위치를 잡아줍니다. 단축키 I를 누르고 로케이션 앤 로테이션을 선택해서 262번 키 프레임에 루트본의 위치와 회전을 저장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280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262번 프레임에 가장 위쪽 다이아몬드 표시를 클릭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 컨트롤 C로 복사하고 단축키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작은 나비가 원본 나비 옆에서 잠시 제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302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윗면뷰와 정면뷰를 보면서 작은 나비를 원본 나비 주변 다른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단축키 I를 누르고 로케이션 앤 로테이션을 선택해서 302번 키프레임에 루트본의 위치와 회전을 저장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325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작은 나비를 원본 나비 주변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고 단축키 I로 325번 키프레임에 루트본의 위치와 회전을 저장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347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작은 나비를 원본 나비 주변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고 단축키 I로 347번 키프레임에 루트본의 위치와 회전을 저장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370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작은 나비를 원본 나비 주변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고 단축키 I로 370번 키프레임에 루트본의 위치와 회전을 저장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392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작은 나비를 원본 나비 옆으로 이동시키고 단축키 I로 392번 키프레임에 루트본의 위치와 회전을 저장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415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392번 프레임에 가장 위쪽 다이아몬드 표시를 클릭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 컨트롤 C로 복사하고 단축키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작은 나비가 원본 나비 옆에서 다시 한번 잠시 제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433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작은 나비를 원본 나비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로 옮깁니다. 단축키 I로 433번 키프레임에 루트본의 위치와 회전을 저장합니다. 이제 원본 나비와 함께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전환합니다. 작은 나비의 아마추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원본 나비의 아무 본이나 쉬프트 클릭해서 선택하고 포즈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본 나비와 작은 나비를 함께 모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원본 나비의 모든 본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201번 프레임부터 마지막 프레임까지 가장 위쪽 다이아몬드 표시를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453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단축키 G를 누르고 201번 키 프레임이 453번 프레임에 오도록 이동시킵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473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원본 나비의 루트 본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장미로부터 조금 날아오르도록 위치를 잡아줍니다. 단축키 I로 473번 키 프레임에 루트 본의 위치와 회전을 저장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493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원본 나비와 작은 나비의 루트 본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정면 뷰와 윗면 뷰를 보면서 장미로부터 조금 더 날아올라 서로 마주보며 조금 회전한 위치를 잡아줍니다. 단축키 I로 493번 키 프레임에 루트 본의 위치와 회전을 저장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513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윗면 뷰를 보면서 마주보며 좀 더 회전한 모습을 만들고 두 나비 사이의 간격을 줄여줍니다. 두 나비의 루트 본을 모두 선택한 후 단축키 I로 513번 키 프레임에 루트 본의 위치와 회전을 저장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533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좀 더 날아오르며 마주보고 회전한 모습을 만듭니다. 두 나비의 루트 본을 모두 선택한 후 단축키 I로 533번 키 프레임에 루트 본의 위치와 회전을 저장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553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좀 더 날아오르며 마주보고 회전한 모습을 만듭니다. 두 나비의 루트 본을 모두 선택한 후 단축키 I로 553번 키 프레임에 루트 본의 위치와 회전을 저장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573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좀 더 날아오르며 마주보고 회전한 모습을 만듭니다. 두 나비의 루트 본을 모두 선택한 후 단축키 I로 573번 키 프레임에 루트 본의 위치와 회전을 저장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593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좀 더 날아오르며 마주보고 회전한 모습을 만듭니다. 두 나비의 루트 본을 모두 선택한 후
단축키 I로 593번 키프레임의 루트본의 위치와 회전을 저장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613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한 방향을 보며 날아가는 모습을 만듭니다. 두 나비의 루트본을 모두 선택한 후 단축키 I로 613번 키프레임의 루트본의 위치와 회전을 저장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673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멀리 날아가 화면 밖으로 나간 모습을 만듭니다. 두 나비의 루트본을 모두 선택한 후 단축키 I로 673번 키프레임의 루트본의 위치와 회전을 저장합니다.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아마추어 오브젝트와 아마추어.001 오브젝트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숨기게 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1번 프레임으로 옮기고 엔드 프레임 슬롯에는 일단 1000을 입력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포즈 버튼을 눌러 중지시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아웃라이너에서 아마추어 오브젝트와 아마추어.001 오브젝트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보이게 합니다. 단축키의 2를 눌러 모든 본을 선택합니다. 타임라인 에리어에서 680번 키 프레임 이후부터 마지막 키 프레임까지 가장 위쪽의 다이아몬드 표시를 드래그해서 선택한 후 단축키 X를 누르고 딜리트 키 프레임스를 선택해서 삭제합니다. 모든 키 프레임의 설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조명을 세팅하겠습니다. 조명은 HDRI를 사용합니다. HDRI는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이미지의 약자로 360도 배경 이미지와 라이트를 모두 제공합니다. 이 영상에서 사용한 HDRI는 polyheaven.com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 크롬 주소창에 polyheaven을 입력해서 polyheaven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아래로 조금 내려 브라우즈 HDRI즈를 클릭합니다. 왼쪽에서 아웃도어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여 눈 그라스라는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위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내려받기 합니다. 내려받은 HDRI를 적용하겠습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뷰포트 쉐이딩을 마테리얼 프리뷰 또는 렌더드로 해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마테리얼 프리뷰로 하겠습니다. 오른쪽 옆에 작은 V자 아이콘을 클릭한 후 씬라이츠와 씬월드에 체크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블렌더의 기본 조명이 꺼지고 사용자가 설정한 조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월드 프로퍼티즈를 클릭한 후 컬러 항목 옆에 작은 동그라미 아이콘, 즉 소켓을 클릭해서 새로 생긴 판넬에서 인바이어런먼트 텍스처를 선택합니다. 잠시 배경이 분홍색으로 변합니다. 블렌더에서는 연결되어야 할 인풋 요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분홍색으로 표시합니다. 지금은 인바이어런먼트 텍스처에 사용할 이미지를 지정해주지 않아 그런 것입니다. 컬러 항목 아래 오픈을 클릭합니다. 블렌더 파일 뷰 창에서 다운받은 HDRI를 찾아 선택하고 오픈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HDRI의 배경 이미지와 조명이 적용됩니다. HDRI는 360도 배경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마우스 휠을 누르고 움직이면 다른 방향의 바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좌표계에 고정되어 있어 모델링된 오브젝트들과 함께 회전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HDRI만 따로 회전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벡터 항목 옆에 소켓을 클릭하고 새로 생긴 판넬에서 벡터 항목 아래 매핑을 선택합니다. 배경이 잠시 단색으로 바뀝니다. 아래쪽에 매핑 로드에 벡터 항목 옆 소켓을 클릭하고 새로 생긴 판넬에서 텍스처 코디너트 항목 아래 제너레이티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쪽 로테이션 항목에 X, Y, Z 값을 조절하여 글로벌 좌표계 회전과는 별도로 HDRI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HDRI로 조명을 세팅하였지만 아직도 조금 어두운 것 같아 조명을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Add 클릭, 라이트 클릭, 에리어를 클릭해서 에리어 조명을 하나 만들고 단축키 G, 단축키 R, 단축키 S로 위치와 방향, 크기를 조절합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를 클릭해서 색상과 강도를 맞춰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조명을 몇 개 더 만들어줍니다. 조명의 세팅을 마쳤습니다. 카메라를 세팅하겠습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Add 클릭, 카메라를 클릭해서 카메라를 하나 생성합니다. 숫자 패드 0을 눌러 카메라 뷰로 하고 마우스 휠을 돌려 앵글의 크기를 맞춥니다. 단축키 N을 눌러 사이드바를 표시합니다. 뷰 탭을 선택하고 카메라 투뷰에 체크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뷰에 고정되어 사용자 뷰에서처럼 마우스 휠을 돌려 줌인하거나 줌아웃 할 수 있고 휠을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 회전하거나 쉬프트와 휠을 동시에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N을 눌러 사이드바를 숨기게 합니다. 뷰를 움직여 원하는 앵글에 맞춥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와일드 프로퍼티즈를 클릭한 후 로테이션 항목의 값을 조절하여 HDRI에 원하는 배경 위치에 맞춰줍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를 클릭한 후 뎁스 오브 필드 항목에 체크해줍니다. 포커스 오브젝트 옆에 선택 슬롯을 클릭하고 R5를 입력해서 나비가 내려앉는 장미 오브젝트인 로즈를 선택해서 초점을 맞춰줍니다. 에퍼처 항목 아래 F스톡 항목에 12를 입력해서 초점 심도를 맞춰줍니다. 카메라의 세팅을 마쳤습니다. 렌더링 항목들을 세팅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렌더 프로퍼티즈를 클릭합니다. 렌더 엔진을 사이클즈로 해줍니다. 렌더 항목 아래 노이즈 스레스홀드 값을 0.1로 해주고 맥스 샘플즈 값을 128로 해줍니다. 렌더링 항목들의 세팅을 마쳤습니다. 아웃풋 항목들을 세팅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아웃풋 프로퍼티즈를 클릭합니다. 프레임 레이트 항목은 24fps로 해줍니다. 프레임 엔드 항목의 값을 680으로 해줍니다. 파일 포맷은 FFmpeg 비디오로 해줍니다. 아웃풋 항목들의 세팅을 마쳤습니다. 이제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아웃라이너에서 렌더링에 포함시키지 않을 오브젝트들은 해당 오브젝트의 오른쪽 끝에 있는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해서 꺼줍니다. 눈 아이콘이 꺼져 있어 뷰포트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카메라 아이콘이 켜져 있으면 렌더링된 이미지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카메라 아이콘을 꺼주어야 합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렌더 클릭, 렌더 애니메이션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창이 뜨고 렌더링이 시작됩니다. 왼쪽 위에 현재 렌더링되고 있는 프레임이 표시됩니다. 이 값이 680이 되면 렌더링이 끝난 것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렌더링이 완료되었습니다. 탐색기를 열어 C 밑에 TMP 폴더에 보면 렌더링된 동영상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봅니다. 동영상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어 실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비의 애니메이션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